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을 떠난 일본 기업들이 차기 행선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은 가장 기피하는 국가로 꼽혔다. 20일 필리핀 경제 매체 비즈니스 월드에 따르면 노부오 후지이 필리핀 일본인 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 기업들은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길 원한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지 않은 필리핀은 우선순위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동아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일본 기업 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트남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3%로 가장 높았고 태국과 필리핀이 다음을 이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공급 사슬망을 구축하기 수월하고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필리핀도 영어 구사가 가능한 노동자들이 많고 지역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각종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기업 환경이 아주 나쁜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교통과 인프라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것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기업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프란시스 마크 퀸바 필리핀 개발연구소 연구원은 필리핀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전기세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필리핀의 우호적인 인식을 가진 일본 기업들의 직원 현지 배치를 지원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적 지원을 크게 늘렸다. 지난 2016년 정권을 잡아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두테르테 정권에 대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 지원 규모는 70억 달러 이상으로 이전 정권인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정권의 같은 기간 지원금인 4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ADB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지분 15.6%씩 보유하고 있으며 역대 총재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중국 내 공장을 둔 애플, 화웨이, 샤오미 등이 제품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어서다. 업계에서 삼성전자의 생산 거점 변경이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 스마트폰 공장 폐쇄를 시작했다. 인건비 상승, 기술 유출 우려, 중국 내 점유율 하락 등이 이유다. 지난해 10월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을 끝으로 중국 철수를 마무리했다. 현재 베트남과 인도 투트랙 구조다. 한편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가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 르노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부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르노는 중국 내에서만 4에서 5곳의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승용차 브랜드는 철수하되 5톤 이하의 경상용차와 전기차 부문 사업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르노의 중국 사업을 담당하는 프랑스와 프로보 수석 부사장은 전기차와 경상용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르노는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 중에선 가장 늦은 지난 2016년 둥펑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9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허베이성 완시에 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이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진 못했다. 르노는 지난해 중국에서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한 17만 9,571대를 판매했다. 그마저도 대부분 경상용차와 전기차이며 내연기관 승용차를 생산한 둥펑 르노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65% 급감한 1만 8,500대 정도에 불과했다. 르노는 작년 중국과 아르헨티나 등 두 곳에서만 3억 유로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중국서 망한 기업의 숨은 얘기. 지난 1994년 롯데 제과를 통해 처음 중국 시장을 놓고 했던 롯데그룹은 얼마 후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본격 대륙 공략의 의지를 불태웠을 때만 해도 포부가 대단했다.
롯데리아 점포를 전 대륙에 최대 5천여 개 오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까지 동원해 유통시장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상징이라고 해도 좋을 베이징 thiên安門 광장 근처의 천문에 러틴이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대표 매장을 오픈한 것은 이런 야심을 잘 대변했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롯데의 중국 사업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하기 짝이 없다. 롯데리아 매장 5천여 개를 전국에 오픈하는 원대한 계획이 우선 일장 준몽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때 롯데리아와 함께 대륙을 호령하는 롯데 쌍두마차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롯데마트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100여 개 이상의 점포를 2018년 현지 토종 마트 체인인 우메이 등에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9년 3월에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식품 제조업 역시 철수했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음료 등은 초코파이와 껌초콜릿을 생산하는 공장을 베이징을 비롯 6개 지역에서 가동했지만 사두 보복 이후 가동률이 떨어지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랴오닝성 선영의 백화점 사업만 접으면 이른바 실패의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실적을 달성하게 된다. 롯데의 중국 진출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해 그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 백화점과 롯데월드 부지 등을 포함한 롯데타운의 매각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는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탓이다. 이 경우 유통이 주력 업종인 롯데는 사실상 중국에서 거의 완전하게 발을 빼게 된다고 단언해도 좋다. 이 정도 되면 중망증의 결정판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롯데는 지난 1994년 중국 첫 진출 이후 유통사업을 포함 22개 계열사가 진출해 지금까지 8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입장에서는 이 처참한 상황에 나름 할 말이 있을 수 있다. 핑계거리도 분명히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성주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금환용 보복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사드 사태가 터진 2017년 이전까지 롯데가 올린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다시 말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누적된 적자 규모만 최소 1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사두 보복은 처참한 대중투자 실패에 대한 궁색한 핑계에 불과한 셈이다. 이와 관련 수년 전까지 롯데 백화점 부문 임원을 역임한 베이징 교민 K모 씨는 롯데의 중국 사업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업이익을 보는 계열사는 쥐꼬리, 손실을 보는 계열사는 폭탄 맞듯 했다며. 그러니 그룹 전체 누적 적자가 조 단위의 천문학적 규모가 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롯데의 지난 30년 투자 실패를 꼬집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실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롯데도 다를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가장 결정적인 실패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답은 별로 어렵지 않게 나온다. 중국과 중국 시장을 너무 쉽게 봤다고 단언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달리 말해 중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말이다. 손자병법에는 주지하다시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불후의 명언이 있다. 아무리 천하에 날고 기는 기업이라고 해도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려면 이 말을 정말 명심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긴 다음에 건넌다라는 진리를 생각한다면 롯데는 진짜 그랬어야 했다. 하지만 롯데의 전 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듯하다. 중국을 제대로 파악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엄청난 소비자를 보유한 시장의 매력에만 혹해 무작정 뛰어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이는 초창기 롯데리아의 중국 주재 직원들 중에 주재원의 기본적 덕목인 중국어를 어느 정도 아는 직원이 극히 극소수였다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대륙의 각 지역에 파견을 나간 이후에도 중국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기야 회사 고위층의 마인드도 그랬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중국인들은 한국인들 뺨칠 정도로 호기심이 엄청나게 강한 민족으로 유명하다. 길거리에서 누가 싸움이라도 붙으면 선뜻 나서서 말리기보다는 좋은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갈등을 조장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국민성은 자신의 주위에 무슨 패스트푸드나 마트, 호텔 등이 생기면 일단은 혹하게 만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호기심은 오래 가지 않는다. 롯데리아나 마트, 호텔 등도 이런 중국인들의 국민성 탓에 사업 투자 초창기에는 나름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중국을 너무 쉽게 본 탓에 꾸준하게 어필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20여 년째 사업을 하는 한교민은 문화가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그들의 민족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롯데는 자본만을 내세워 신기한 구경거리만 제공하려 했다며 중망증을 향해 달려간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의 실패 사례로 인해 한국 기업의 위상도 크게 떨어졌는데 철수 과정에서도 책임을 다해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고집이었다.